이준석 돌풍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다가 윤석열 전 총장도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선을 연기해야 되지 않겠냐. 경선 연기론인데요. 그러니까 초선과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민주당 경선 연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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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조직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선 흥행을 일으킬 때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원래 이제 경선 일정이 한 9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좀 국민의힘은 11월이니까 우리도 좀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평론가님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재명 지사 싫다는 거죠. 명분은 이제 뭐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이 우려된다, 뭐 이준석과 윤석열의 시너지가 겁난다는 거지만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네. 일각의 어떤 의견이 있다는 거죠. 일각이 네. 아니고 대다수 정치 전문가나 분석가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친문 성향이 굉장히 짙을 확률이 높고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연기하게 되면 지금 난립하고 있는 여타 후보들,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안 됩니다. 또 이광재 의원도 있고 최문순 강원지사도 있고 양승조 지사도 있고 이런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자발적인 또는 반강제적인 단일화가 가을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경선을 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만 1대1 구도에서는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 아무래도 친문당원이 현재 민주당의 주류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지를 받는 이 반 이재명 후보, 그게 이낙연 전 대표가 될지 정세균 전 총리가 될지 제3의 후보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단일 후보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친문 대 비문 구도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지지자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산 지역에서 친문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전재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 같은 목소리들이 아직까지는 민주당 원내에서는 큰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변에 이 젊은 돌풍이 실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같이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지금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명분을 획득할 가능성이 생기죠. 봐라. 지금 이 옆집은 흥행하는데 우리 이대로 먼저 주목받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예상되어 보이는 경선 해봤자 주목을 못 받고 4.7 재보궐의 리플레이, 재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을 하면 과연 송영길 대표가 끝까지 현재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친문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싸움을 만들어서 흥행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앞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뭐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 같으니 그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한번 다시 짜보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이유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뭐 장해찬 평론가님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적 논리로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훼손한다는 것은 정당의 제도적 안정성에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만능주의가 돼서는 사실 정당이 이게 100년 정당, 50년 정당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별한 어떤 재난적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제 치러야 되는 것이고 먼저 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에 불리하다. 대부분의 우리가 그 지금까지의 과거 경험을 보면 먼저 결정된 데가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논리는 사실상 적용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나중에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흥행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지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뚜벅뚜벅 원칙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국민에게 안정감도 주고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 뭐 경선의 당사자들은 이제 대권 주자들일 텐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그쪽에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주자들은 뭐 크게 뚜렷하게는 아직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원칙론만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닫느냐.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도 있고 뭐 정세균 전 총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아, 약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제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의 당원들과 초선 의원 일부가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인데 대세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경선 연기 목소리 짚어봤고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선출될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